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시장의 흐름이 참 갈피를 잡기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비트코인은 증시와는 조금 다른 흐름을 확인해주면서 나름의 길을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다행스럽게도 비트코인은 17,000달러 위에서 지지받으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뭔가 확 튀어오르는 수준의 모멘텀이 보여지는 건 아니지만 중요 지지라인에 대한 지지는 확연하게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20일 지수이동 평균 17,000달러 부근에 대한 지지를 잘 받아준다라면 이후에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18,300달러 부근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만큼 상황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이 정도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 멘트 이후에 시장이 좀 랠리를 하다가 이 거시경제 환경 불확실성에 따른 눈치를 보면서 다소 숨을 죽인 상황이었는데 하필 고용시장 상황이 예상보다 탄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온 건데 연준의 고강도 긴축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고하다. 이렇게 연준의 긴축을 뒷받침하는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국채금리가 하락세를 보이고 2년물도 오름폭을 줄인 것을 보면 시장은 여전히 빅스텝 금리 인상 가능성을 더 높게 기대하고 있다. 이런 해석의 여지를 남긴 상황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의미 있는 포인트들이 전해졌습니다. 먼저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드디어 약식 재판 브리핑이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리플 측이 제출한 최종 브리프 문건이 공개가 됐는데 내용을 보면 그동안 리플 측이 주장했던 근거들을 중심으로 조목조목 SEC의 주장을 조져놨습니다. 정말이지 아주 그냥 시원하게 조져버렸습니다. 곧 SEC의 브리프 문건도 공개될 건데 과연 어떤 논리로 최종 브리프를 했을지도 참 궁금한 지점입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을 예단하는 건 물론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고래들의 움직임을 보면 XRP에 대한 시세 상승 기대감, 소송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량의 XRP가 익명의 지갑으로 이동되는 게 포착이 되면서 일단 고래들은 XRP 펌핑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의 분석을 지크립토가 제시했습니다. 분위기 자체는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으로 느껴지는데 어제 3시간 동안 진행한 라이브 방송 영상을 급하게 삭제 조치하게 됐습니다. 방송을 하면서 제가 듣고 있던 음악이 마이크를 타고 영상에 들어갔는데 이게 저작권 클레임을 받아서 삭제 조치가 곧바로 이뤄졌습니다. 미처 생각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져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어제 방송에 참여하셨던 분들 몇몇 분들이 동영상에 댓글로 질문을 주셨던 게 있었는데 관련해서는 저희 팀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비트코인은 그래도 17,000달러 위에서 자리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단단하게 지지를 받아줄지 여부를 아직 단정하긴 어렵겠지만 지속적으로 지지받으려는 시도가 명확하게 보여지는 만큼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27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별다른 변동성 없이 40%대 초반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11월 30일에 비트코인이 하락형 삼각 패턴을 뚫고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16,949달러 위로 솟아올랐는데 이건 하락세가 끝날 수 있다라는 첫 번째 징후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평평해졌고 RSI가 중간 지점 바로 아래에 있어서 황소와 곰이 균형을 나타내고 있다. 가격이 오버헤드 저항선인 17,622달러 위로 상승하면 이 균형은 황소 세력에게 유리하게 바뀔 것이다. 황소 세력이 이 수준 위에서 가격을 유지할 경우에 비트코인은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18,349달러까지 반등할 수가 있는데 이 수준은 다시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걸 뚫어낼 경우에는 21,500달러를 향한 랠리를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황소 세력이 17,622달러 위로 가격을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에는 한동안 비트코인은 박스권 안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머스타시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 강세장이 언제 시작될지를 궁금해하는데 이건 비트코인 2주 차트에서 MACD 상황을 보면 된다. 아직 MACD 교차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게 발생할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바닥을 확인했고 이후에 가격은 몇백 퍼센트 수준으로 상승했다. 우린 지금 거의 다 왔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강세장 진입이 멀지 않았다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인 것은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탄탄한 수준을 확인해 줬기 때문입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11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26만 3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건 시장의 예상치 20만 명을 크게 웃돈 수치입니다. 실업률은 3.7%로 예상대로 나오긴 했지만 임금 상승률이 시장의 예상치 4.6%는 물론 10월에 4.9%보다 높은 5.1%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아직 정점을 찍은 것 아니지 않나 하는 우려 시그널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인데 장 초반에 1% 넘는 낙폭을 보였지만 대부분은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깔려 있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3.5% 아래로 내려갔고 2년물 역시 오름폭을 줄이며 고용지표는 강했지만 여전히 금리는 0.5%포인트로 속도 조절이 이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상당히 강하다는 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 상황만 봐도 이런 시장의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견고한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도 시장에서는 여전히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77%로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23%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고용지표 발표로 인해서 시장 전반에 조금 모호한 분위기가 깔리게 된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여전히 금리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이런 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증시가 살짝 혼조세를 보인 것과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은 오히려 살짝 반등세를 보이면서 동조화 양상이 조금은 약해지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과 기술주 중심의 ETF인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의 상관관계가 3년 최저 수준으로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름 비트코인과 대형 기술주의 디커플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포착된 겁니다. 비트코인과 QQQ의 30일 상관지수는 이번 주에 마이너스 0.77 아래로 떨어지면서 3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이게 1이면 완전 커플링, 이게 마이너스 1이면 완전 디커플링을 의미합니다. 지금 꽤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진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디커플링 양상이 짙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록웍스는 이런 상황을 보면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대형 기술주들과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분석을 곁들였습니다. 이어서 리플 관련 소식입니다. 리플 XRP는 현재 0.39달러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과연 0.4달러 위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가 단기적으로는 관전 포인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해외 전문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0.5달러에서 0.6달러까지 내다볼 수 있다라는 분석들 이어지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근거들이 제시되고 있는지 앞선 영상들을 통해서 짚어봤습니다. 어제 댓글들을 좀 보니까 XRP 맨날 오른다고만 하는데 XRP 오르는 것보다 지구 멸망이 더 빠르겠다. 이런 모지리 같은 소리를 욕설 섞어서 하는 놈도 있는데 이런 모지리들은 기술적 패턴의 흐름을 공부를 좀 하면서 지적인 수준, 인식 수준, 문해력 이런 것들을 좀 높이는 노력을 좀 해라. 그렇게 좀 살아라. 이 정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시세와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XRP가 오버헤드 저항선인 0.41달러를 다시 돌파하는 데 실패했고 이건 곰 세력이 강력하게 이 구간에 대한 방어를 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XRP는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0.4달러 아래로 떨어졌고 곰 세력은 이제 0.3달러로 떨어뜨리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이게 성공하면 XRP는 0.3달러에서 0.41달러 사이의 큰 범위에서 며칠 더 머무를 수 있다. 반면 가격이 지금 수준에서 또는 0.37달러에서 상승할 경우에는 하락 매수세가 붙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후에 황소 세력은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0.43달러 위로 끌어올리고 0.51달러까지의 상승세를 시작할 것이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건 최근 FX 스트릿의 분석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점을 그동안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G크립토의 경우에는 코인베이스가 XRP에 대한 월렛 지원 중단 소식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래들은 XRP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리플 소송의 결말이 가까워지면서 리플의 유리한 상황을 기대하는 고래들이 XRP에 계속 강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11월 29일에 1억 1천만 달러 규모의 XRP 2억 8천만 개가 익명의 지갑 2개로 이동했고 비슷한 시기에 2,580만 XRP가 비트소에서 익명의 지갑으로 옮겨지는 등 고래들의 대규모 토큰 이동 상황이 잇따라서 포착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G크립토는 코인베이스의 월렛 지원 중단 소식에도 XRP의 대규모 이동이 나타난 것은 XRP에 대한 고래들의 강세 전망이 반영된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리플 소송은 이제 정말이지 끝을 향해 가는 모습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바라고 바랐던 리플 소송 약식 재판 브리핑이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양측이 법원에 제출한 각자의 최종 주장을 담은 문건들 중에서 일단 리플 측의 브리프 문건부터 먼저 공개가 됐습니다. 무려 55페이지에 걸쳐서 리플은 그동안 확인했던 여러 주장들을 잘 모아서 아주 조목조목 SEC를 조져놨습니다. 리플의 논거덩어리는 크게 5가지로 구분돼서 나열됐는데 먼저 가장 큰 틀의 핵심, 그러니까 XRP 매수가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SEC는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위 테스트를 통해서 XRP의 증권성을 판단할 수 없는지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XRP 홀더들이 리플의 노력을 통해서 수익을 기대했다라는 합리적인 근거 없다, 이런 점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 같은 부분은 XRP 홀더들의 이 아미커스 브리프를 통해서도 법원에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기대감을 높이는 부분이라고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무엇보다 하위 테스트를 이 맥락에 벗어나서 억지로 XRP에 적용했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SEC는 틀렸다, 이렇게 강조한 부분, 이런 표현도 상당히 눈에 띕니다. 리플은 브리프 문건 말미에 SEC 아미씨들이 제출한 아미커스 브리프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전혀 지지를 하지 못한다라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NSEI라는 곳이 SEC를 지지하겠다라며 아미커스 브리프를 제출했을 때 살펴봤던 부분인데, 당시에 NSEI는 자신들이 SEC와 CFTC와 협력해서 일 잘 해왔으니까 리플 니들도 SEC 규제 받으면서 규제 명확성을 수용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골 때리는 것은 얘들은 크립토 산업에서 자신들이 일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까지 직접 밝혔던 부분인데, 그래서 리플 측은 이번에 마지막 브리프 문건을 제출하면서 SEC의 아미씨 브리프는 사실상 헛소리다, 이번 사건과 상관없는 내용을 짓거리는 것이다, 이렇게 한 방을 때린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딱 한 문장, 법원은 SEC의 주장을 기각해야 합니다. 깔끔합니다. 소송이 이렇게 마무리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면서 누구보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의 소회가 남다를 법한데, 그는 우리는 미국에서 전체 암호화폐 산업이 명확한 규칙을 갖게 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싸울 것이다. 리플팀 모두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축하한다. 우리는 SEC의 짓거리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우린 정의의 올바른 측면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리플의 법률 고문이자 사이다 발언의 대가인 스튜어트 알데로티 역시 이번 브리프 문건 제출, 우리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마지막 문건이다. 2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는데 리플은 이 산업 전체를 대변해서 싸워왔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며 나름의 소회를 내비쳤습니다. SEC 역시 마지막 법원 제출 문건을 이미 제출했거나 이제 곧 제출을 할 텐데, 이렇게 되면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숙고한 뒤에 이르면 3월 말 이전에 결론을 낼 것으로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약식 재판에 대한 토레스 판사의 숙고 기간을 반영한 전망인데,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의 경우에는 빠르면 2월, 늦어도 5월 이전에 이런 시점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조속히 이번 소송 리스크가 어떤 방식으로든 빨리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